혹시 아침에 화장실에 가시려고 앉으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반응이 없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벌써 사흘째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계신 분들. 그 느낌,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답답함이죠. 배는 묵직하게 꽉 찬 것 같은데 막상 화장실에 앉으면 아무것도 나오질 않고 억지로 힘을 주다 보면 이제는 통증까지 생기는 그 고통. 단순히 불편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변비가 오래되면 머리가 멍하고 무겁고 이유 없이 피로하고 식욕도 떨어지고 기분까지 가라앉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라고, 원래 그런 거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중요한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약도 아니고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딱 하나의 작은 습관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처음 실천하신 분들 중에는 30분 안에 화장실에 가게 됐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일찍 관리하셔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변비는 단순히 대변이 나오지 않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연결된 흐름이 어딘가에서 막혔다는 신호입니다. 그 흐름이 어디서 왜 막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는지를 오늘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렵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을 알고 지낸 가까운 의사 선생님이 옆에서 조용히 설명해 드리듯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파트 1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파트 2에서는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으셨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와 많이 닮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남에 사시는 72살의 박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평생 변비와 함께 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장이 늘 느리고 무거운 분이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흘에 한 번 정도 화장실에 가셨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그 간격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배가 항상 묵직하고 밥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는 느낌이 드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지 않고 몸이 무겁고 괜히 짜증이 나고 오후가 되면 이유 없이 피로감이 몰려오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너무 힘을 주다가 항문 쪽에 통증이 생기셨고 그제야 이건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딸에게 살짝 말씀을 드렸더니 딸이 약국에서 변비약을 사다 드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도움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약을 더 많이 먹어야 반응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반대로 행동하십니다. 약을 더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 몸 안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어르신은 그 무렵 식단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고 계셨고 고기나 기름진 음식은 최대한 드시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생야채 샐러드, 나물 반찬, 과일 이렇게 드시면서 이 정도면 건강하게 잘 먹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하셨는데 오히려 변비는 더 심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자주 차고 뭔가 속에서 발효되는 것 같은 불쾌한 느낌도 드셨대요. 그 상황에서 어르신이 처음 이 방법을 접하셨을 때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다고 합니다. 레몬이랑 올리브유라니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싶으셨대요. 그런데 사흘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는데 이틀째 아침에 오랫동안 없었던 장 움직임이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꾸르륵 하는 그 느낌. 얼마 만에 느껴보는 감각인지 모르겠다고 눈물이 날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먹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방식이 장을 더 느리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방향을 바꿔드리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파트 3에서는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우리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은 스스로 움직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이 움직이려면 위와 간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야 합니다. 마치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어야 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장도 신호를 받아야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음식이 입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위가 반응합니다. 특히 신맛이 나는 음식이 들어오면 위산이 활발하게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위산이 잘 분비됐다는 신호가 간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간에서는 담즙이라는 소화액을 만들어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담즙이 장으로 내려오면 그제야 장이 신호를 받고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 화살표 간 화살표 장. 이 세 단계가 하나의 연결된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 중에 하나라도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장은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신호가 없으면 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변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 이 흐름이 끊기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지방을 너무 적게 드시는 식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혹은 체중 관리를 위해 기름진 음식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십니다. 고기도 줄이고 버터도 끊고 기름도 최소화하시죠. 대신 샐러드, 생채소, 과일 위주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오히려 위산 분비를 줄이고 담즙 배출을 막고 결국 장을 멈추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즙은 지방을 소화하기 위해 나오는 소화액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이 들어오지 않으면 담즙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담즙이 나오지 않으면 장이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생채소 위주의 식단이 건강해 보이지만 위산 분비를 충분히 자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자극이 줄어들면 위는 점점 덜 분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고스란히 장에까지 미칩니다. 이 단계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유산균을 열심히 드시는 분들, 식이섬유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 채소를 많이 드시는 분들인데도 변비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장 자체가 멈춰 있는 상태에서는 유산균도 식이섬유도 제대로 작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흐름을 다시 살려주는 것입니다. 위산을 자극하고 담즙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몬과 건강한 지방입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위산 분비를 자극하고 올리브유나 버터 같은 건강한 지방이 담즙 배출을 도와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위에서 간에서 장의 흐름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더 중요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드시는지 세 가지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변비가 오래 지속되면 어떤 일이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불편한 증상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연쇄적인 과정이 일어납니다. 담즙은 원래 독소를 가지고 장으로 내려와서 변과 함께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장이 느리고 변이 제때 나오지 않으면 독소를 품고 있는 담즙이 장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 담즙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다시 간으로 재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간은 이미 한 번 처리한 독소를 또 받아서 다시 해독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두 번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 간이 점점 지치게 됩니다. 간이 지치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이유 없이 늘 피로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오후가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그 느낌. 그것이 간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반대로 행동하십니다. 피로하니까 더 쉬시려고 하고 활동을 줄이시는데 실제로는 독소 배출이 안 되는 것이 더 큰 원인일 수 있습니다. 변비를 방치하면 장 안에서 음식물이 오래 머물면서 가스가 생깁니다. 이 가스가 복부 팽만감을 만들고 심하면 위쪽으로 압력을 주면서 식도 부근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 중에 사실 변비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변비가 심해지면 두통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배가 꽉 찬 것과 두통이 무슨 관계냐 싶으실 수 있는데 장내에 오래 머문 독소들이 혈액을 통해 이동하면서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한 느낌이 드는 것도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도 불릴 만큼 뇌와 신경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이 편안하지 않으면 마음도 편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 신호들을 나이 탓으로 스트레스 탓으로 넘기고 계셨던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 탓으로만 넘기기에는 아까운 신호입니다. 변비를 오래 두면 장 점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치질이나 항문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너무 힘을 주다 보면 그 자체로 혈압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비는 단순히 화장실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건강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방치하면 수면과 일상 건강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흐름을 다시 살려주면 몸 전체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피로감이 줄고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일찍 관리하셔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파트 외에서는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3가지 방법을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재료도 주변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방법, 올레샷.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2스푼에 레몬즙 1스푼을 넣어줍니다. 여기에 핑크솔트나 천일염 한 꼬집을 넣고 작은 컵에 담아서 쭉 마셔주시면 됩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건강한 지방이 담즙 배출을 자극하고 레몬의 산이 위산 분비를 도와줍니다. 장이 아예 미동도 없던 분들도 30분 안으로 배에서 꾸르륵 하는 움직임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올리브유 맛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몬즙과 함께 드시면 생각보다 훨씬 드시기 수월합니다. 레몬즙은 생레몬을 직접 짜셔도 좋고 100% 레몬즙 제품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방법, 레몬 버터차. 따뜻한 물 200ml에 기버터 1스푼, 약에서 10g 정도를 넣어줍니다. 거기에 레몬즙 1스푼과 핑크솔트 한 꼬집을 넣어서 아침 공복의 차처럼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기버터는 일반 버터보다 지방 순도가 높아서 담즙 분비를 자극하는 효과가 좋습니다.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면 위가 부드럽게 자극되고 장 운동이 서서히 시작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실 수 있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몬을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리지 않나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속이 쓰리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 중 많은 경우가 위산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위산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위산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음식이 위 안에서 오래 머물면서 발효되고 가스가 차게 됩니다. 이 압력이 높아지면서 위 내용물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레몬으로 위산 분비를 도와주면 오히려 소화가 잘 되고 역류 증상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개인차가 있으므로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해 보시고 몸 상태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낭을 제거하신 분들도 걱정하실 수 있는데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드셔도 됩니다. 단 처음에는 기버터를 1티스푼, 올리브유를 반 스푼 정도의 소량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 방법, 아보카도 스무디, 필살기. 앞에 두 가지 방법이 잘 맞지 않으시거나 좀 더 확실한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재료는 아보카도 50g, 양배추 50g, 브로콜리 작은 2송이 약 30g입니다. 먼저 양배추와 브로콜리를 물이 끓으면 5분간 쪄줍니다. 생야채보다 살짝 익혀 드시는 것이 소화에 더 유리합니다. 쪄낸 재료를 믹서기에 넣고 물 100ml와 레몬즙 1스푼을 함께 넣어서 30초 정도 갈아줍니다. 갈고 나면 한 컵 분량이 나옵니다. 여기에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채소 맛이 강해서 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알룰로스를 조금 넣어주시면 키위 주스 같은 맛이 나면서 훨씬 드시기 편해집니다. 이 스무디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양배추와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단순히 변의 부피를 늘려주는 역할이 아니라 장 안의 담즙과 독소를 꽉 붙잡아서 함께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독소가 다시 간으로 재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비 해결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독소 배출과 컨디션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대용으로 이 스무디를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처음 드시는 날부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2에서 3일 후부터 확실한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만들어 냉장 보관하시면 매일 아침 30초도 걸리지 않고 드실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나에게 잘 맞는지는 직접 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핵심은 하나입니다. 레몬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드시는 것. 이것이 위에서 간에서 장의 흐름을 다시 살리는 시작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하나라도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변비는 단순히 대변이 나오지 않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와 간과 장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움직이는 하나의 흐름이 어딘가에서 끊겼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끊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건강을 위한다고 생각하며 지방을 지나치게 줄이고 생채소 위주로만 드시던 습관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의외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의 입장에서 보면 담즙이 나오려면 지방이 필요하고 위산이 분비되려면 적절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 자극을 레몬이 해주고 그 흐름을 살려주는 것을 올리브유와 기버터, 아보카도가 도와줍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 올레샷 레몬버터차 아보카도 스무디. 이 중에서 가장 쉽게 시작하실 수 있는 것부터 내일 아침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올리브유 2스푼, 레몬즙 1스푼. 이것만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순자 어르신.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사흘째 되던 날 오랫동안 없었던 장 움직임을 느끼셨다고 하셨죠. 그 꾸르륵 하는 느낌이 얼마나 반갑고 희망적인 신호였는지 장이 오랫동안 멈춰있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드리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위산을 자극하는 레몬과 담즙 배출을 돕는 건강한 지방을 함께 드시는 것이 변비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유산균이나 식이섬유가 전혀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장이 완전히 멈춰 있는 상태에서는 그 흐름을 먼저 살려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흐름이 살아나면 유산균도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식이섬유도 비로소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 전체가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혼자 오랫동안 이 불편함과 싸워오셨다면 이제는 몸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가족이나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함께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레시피와 핵심 내용은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응원합니다.